2020년 11월 말 용산 오피스텔로 독립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준공이 진행 중인 1.5른 신축 오피스텔의 가계약을 진행했다. 등기가 없었던 터라 본 계약은 못하는 상황이었고 처음 억대의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불안감을 안고 2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입금했다. 준공을 하고 있고 등기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 가계약금 200만 원을 모두 날리는 건 아니겠지? 이런 불안감이 처음엔 들기도 했던 것 같다. 오직 중개사분을 의지한 채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내가 원하는 게 크고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다. 내 스스로가 잘 알고 공부를 했더라면 불안감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나는 전세가 2억인 용산의 오피스텔로 가는 계획을 캔슬하였고 가계약금 200만 원은 돌려받게 되었다.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가계약금은 정식 절차는 아니고 임대인, 부동산, 임차인 사이에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남기고 진행했던 것으로 나의 의지에 따라 캔슬될 때에는 못 받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입금을 했기 때문이다. 11월에 가계약을 하던 당시 12월 중순에 준공이 되고 12월 말에 등기가 나와서 1월에는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였다. 생각보다 신축 오피스텔의 준공검사가 길어졌고 12월 말에 되어서야 준공이 완료가 되었다. 1월부터 등기 작업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등기가 오래 걸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2월 초에서 2월 중순에나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최초에 협의했던 입주일이 미뤄졌다는 이유를 삼아서 캔슬과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고 마침 그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2달 사이에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니즈랑 맞아떨어지면서 온전히 가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전세 수요가 높은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다. 왜 나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독립을 위한 전세 계약을 캔슬한 것일까? 내 스스로도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다. 우리의 삶에 유독 큰 변화가 일어났었던 2020년. 이 한 해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내 인생에서 그냥 흘려보내려면 보낼 수도 있고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오프라인 세상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으로의 편입이 시작됐고 글로벌 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현상을 맛보았다. AI와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두 개의 축에 따라 산업들은 급격하게 체질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해 준비되어 있었던 혹은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들의 가치는 좋은 평가와 함께 큰 폭의 주식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됐다. 나는 올해 34살이고 전세 2년을 살고 나오면 36살이었다. 그 2년 동안 전 세계와 내수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주시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내가 전셋집으로 독립을 하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8년이 되었고 이제는 좀 안정감을 갖고 루틴한 일상을 보내며 쉬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컸다. 전세로의 독립은 그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한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밀려드는 것이다. 안주할 시기가 아니다. 시장을 지켜보다가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생기면 탑승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34년을 살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큰 영향을 줬던 기억에 남을 만한 산업의 변화는 크게 두 개이다.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우리 집에 두루넷이 설치됐던 그 순간. 군대를 전역한 뒤 처음으로 갖게 된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 4. 이 두 가지는 내가 체감할 수 있었던 선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일들이었다. 그때 내가 지금의 나이였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저 그 새로운 현상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편리한 생활만 누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그게 창업이든 투자든 지금 나는 보다 빨리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 큰 변화의 시기가 앞당겨졌고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2020년의 변화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잠깐 미뤄두더라도 올해는 좀 생각하고 지켜보는 한 해로 보내야 된다는 마음을 먹었다. 33살과는 또 다른 34살의 마음가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한다.
2021년에는 안정과 안주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한 해로 생각이 들었다. 올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